홋카이도의 히다카 산맥 산악센터. 이곳에는 불곰의 박제가 존재합니다. 생전의 포악함을 그대로 간직한 모습이지만 크기는 그리 크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이 곰은 건장한 청년 3명의 목숨을 일방적으로 빼앗을 만큼 강력했죠. 많은 언어권에서 곰이라는 단어는 소실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람들이 극도로 위험한 존재인 곰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 다른 명칭으로 돌려 말하였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게르만족은 곰을 갈색의 것이라 불렀죠. 이것은 이후 영어와 독일어로 곰을 부르는 명칭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해당 언어권들에서는 진짜 곰을 뜻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히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두려워했던 곰이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공포심이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인데요. 문명이 발전하며 야생에서 곰을 마주할 일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테디베어와 같은 캐릭터 상품들이 곰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덮어씌운 것이 그 원인이죠. 그러나 조상들이 곰을 몹시 두려워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줬던 사건이 바로 1970년 7월 발생했던 후쿠오카 대학 반더 포겔부 사건이죠. 1900년대 독일에서 탄생한 반더 포겔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숲에서 자연과 교감함으로 산업화에 항의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청년 운동입니다. 1960년대 일본에 전파된 반더 포겔은 삽시간에 들불처럼 퍼져나가 당대 대학생들의 유행이 되었고, 수많은 대학교에서 반더 포겔부가 창설되었는데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등산 동아리에 가까웠죠. 1970년 7월 12일 후쿠오카 대학의 반더 포겔부는 홋카이도의 히다카 산맥을 13일에 걸쳐 종주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계획한 등산 코스는 강건한 육체와 체력, 여러 등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매우 난해하고도 위험한 길이었는데요. 히다카 산맥은 삿포로에서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후쿠오카 출신의 이들에게 있어서는 동아리 활동 중 2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나 다름이 없었죠. 20살의 리더 타케스의 카즈토시, 부리더를 맡고 있는 22살의 3학년 타키 슌지, 19살의 공학부 학생 코로기 모리오와 니시 요시하루, 갓 대학에 입학한 경제학부의 18살 카와히라 요시타카. 종주를 성공시키기 위해 철저한 체력 단련과 준비 과정을 마친 5명의 부원들은 하카타역에서 출발한 지 이틀 만에 신토쿠역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월 14일 현지에 입성하자마자 주재소에 등산 계획서를 제출한 반더 포겔부는 꿈꿔왔던 히다카 산맥 종주를 시작했는데요. 이틀간 열차에서 쌓인 피로와 더불어 산봉우리에서 다른 산봉우리로 이동하는 극한의 코스는 이들의 발걸음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려지게 만들었죠. 산맥에 오른 지 11일이 지난 7월 25일 부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페테가리 다케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식량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내일 정상에 오르면 바로 하산해서 후쿠오카로 돌아가자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눈앞에 카무이에쿠 우치카 우시산 등반을 마지막으로 종주를 마무리 짓기로 하는데요. 아이누어로 불곰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은 카무이에쿠 우치카 우시산은 그 이름대로 매우 험준한 산이죠. 높이 1979m의 이 산에는 정비된 등산로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반을 위해서는 강을 건넌 후 그날의 기상과 환경에 따라 직접 코스를 찾아야만 합니다. 능숙하게 등반을 시작한 부원들은 순조롭게 중간 지점인 쿠노사와 분지에 도착, 이곳에 텐트를 친 뒤 다음 날까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하는데요. 7월의 홋카이도는 오전 4시에 해가 뜨고 저녁 7시만 되어도 해가 지기 때문에 5명은 오후 4시 30분이라는 이른 시간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텐트 안에서 쉬고 있었죠. 그때 리더인 타케스에가 약 6에서 7m 떨어진 곳에서 불곰을 발견합니다. 반더 포겔 부원들이 살고 있는 규슈는 1957년을 마지막으로 곰이 목격된 사례가 없는데요. 때문에 곰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생각보다 작은 크기를 가진 눈앞의 불곰은 공포 대신 호기심을 먼저 불러오게 만들었죠. 이것 봐! 진짜 곰이야! 코로기는 탄성을 내뱉으며 카메라로 촬영하기 바빴고, 다른 부원들 역시 동물원에 온 것처럼 곰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코를 킁킁거리던 곰이 천천히 부원들의 텐트 쪽으로 향했는데요. 이윽고 밖에 내놓은 부원들의 가방에 접근한 불곰은 안에 든 식량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죠. 선배, 저걸 먹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정상에 올라야 하는데? 대담하게도 부원들은 곰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텐트 밖으로 달려나가 가방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후 라디오 볼륨을 최대한 크게 키우고 냄비에 국자를 부딪혀 소음을 내고 불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곰을 위협해 멀리 쫓아내는데요. 저녁 8시 주변을 수색한 이들은 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며 텐트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것은 이들의 커다란 실수이자 착각이었습니다.
곰은 자신이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 물건이나 먹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집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요. 특히 이들이 마주친 애조 불곰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호기심이 많아 만약 곰이 자신의 짐에 눈독을 들였을 경우 그 즉시 짐을 포기하고 빠르게 하산해야만 하죠. 그러나 이들은 이틀하고도 11일에 걸쳐 도착한 카무이 예쿠 우치카 우시산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이 그릇된 판단은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밤 9시 텐트 안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부원들의 귀에 커다란 숨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처음에는 부원 중 하나가 코를 심하게 곤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숨소리의 정체를 깨닫게 된 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텐트에 구멍이... 아까 그놈이다! 느닷없이 나타나 날카로운 발톱으로 텐트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버린 불곰이 조용히 텐트 안을 응시하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에 크게 당황한 부원들은 자고 있는 사이 곰이 텐트를 또다시 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2시간마다 교대로 2명씩 불침번을 서며 망을 보기로 하는데요. 이것은 날이 밝기 전까지 체력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공포에 질린 부원들은 그 누구도 잠에 들지 못했죠. 7월 26일 오전 4시 30분 수시간째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불곰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친 상태로 짐을 정리 중이던 부원들은 깜짝 놀라 너나 할 것 없이 텐트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는데요. 텐트를 뒤엎어 버리려는 곰과 지키려는 부원들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졌죠.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곰의 지구력과 근력을 인간이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잘 단련된 신체 덕분에 부원들은 약 5분간 격렬하게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윽고 한계가 찾아오고 있었는데요. 안 되겠다. 반대편 텐트 문을 열고 도망치자. 이대로라면 다 죽을 거야. 리더의 적절한 판단하에 부원들은 일제히 텐트 밖으로 쏟아져 나왔죠. 천만다행으로 곰은 도망치는 부원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텐트 안에 가방을 뒤적거리며 어제 다 먹지 못한 식량들을 찾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50m 정도 도망쳐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요. 타키, 네가 카와히라와 함께 하산해서 산림청에 구조 요청을 보내. 그럼 사냥꾼이든 뭐든 보내줄 거야. 당시에는 스마트폰은커녕 휴대폰도 없었기에 연락을 취하려면 직접 산을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었죠. 리더의 명령대로 부리더인 타키는 최연소자인 카와히라를 데리고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 둘은 호카이 가쿠현 대학의 등산부 부원 18명과 마주치고 곰에게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전했는데요. 혹시 그놈 2m 정도 되는 녀석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저께 곰이 나타나서 지금 하산하는 중이에요. 바위로 재빨리 피신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죠. 호카이 가쿠현 대학 역시도 24일경 동일한 곰에게 습격당했던 것이죠. 홋카이도에 살며 누구보다 불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미련 없이 식량이 든 짐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산을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 혼자서 히다카 산맥을 종주하겠다는 회사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놈 짓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만나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와 같이 하산하죠. 어서요. 곰이 나타나더라도 다수가 모여있을 경우 겁을 먹고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랜 홋카이도 생활로 체득하고 있던 호카이 가쿠현 대학 일행은 두력이 함께 하산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아직 산속에 우리 부원 3명이 남아있어서요. 저희 대신 하산해서 주재소에 구조대를 요청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저 위에 부원이 있다고요? 이런. 일단 저희가 비상용으로 챙겨둔 걸 좀 드릴게요. 일행과 합류하면 곧바로 하산하세요. 호카이 가쿠현 대학 부원들로부터 식량, 지도, 가솔린 등을 받은 타키와 카와히라는 다시 산을 올랐고 일행과 합류하는 데 성공했죠. 리더, 곰은 또 나타났었어? 아니,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발빠르게 텐트와 가방을 회수했지. 짐은 절반 정도 남아있었고. 다행이네요. 중간에 마주친 다른 대학생들에게 식량을 좀 전해받기는 했는데 이걸로는 불안했거든요. 잠시 해우를 나눈 뒤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던 반도 포겔부는 근처에 캠프를 세운 도토리 대학 반도 포겔부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도토리 대학에게 곰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한 후 꽤 먼 거리를 이동해 능선 근처에 자리 잡은 반도 포겔부는 텐트를 수리한 뒤 식사를 마치고 그 안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하려 했는데요. 즉시 하산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했지만 안타깝게도 곰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는 이들은 이 시점까지도 텐트와 짐을 모조리 챙겨서 후쿠오카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날 불곰을 최초로 조우했던 시간과 정확히 동일한 오후 4시 30분 또다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부원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텐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리더는 맨발, 부리더는 양말,
쿠로기는 양말에 와라지를, 니시이는 등산화를, 카와히라는 맨발에 샌들만을 신고 있는 엉망진창인 상태였죠. 50m 정도 도망친 부원들은 곰이 흥미를 잃고 돌아가기를 기다렸지만 이미 뛰어난 후각을 통해 자신이 추적하고 있던 식량을 감지한 불곰은 텐트 옆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근처에 도토리 대학 쪽과 합류하자. 이대로 하산하는 건 위험해. 반도 포결부는 리더의 판단하에 어느덧 주위가 어둑해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죠. 부원들이 텐트에서 60m가량 이동한 오후 6시경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본 니시이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불과 10m 뒤까지 불곰이 쫓아와 있었던 건데요. 밤중의 산은 인간에게는 공포를 심었고 짐승에게는 포식자의 본능을 일깨워 주었죠. 이성을 잃고 뿔뿔이 흩어진 부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최악의 판단이었는데요. 곰은 등을 보이며 달아나는 동물을 본능적으로 추적하기 때문이죠. 이들이 처음 곰을 조우했을 때 무사했던 이유 역시 당당히 정면으로 곰을 마주하며 단체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양말만을 신고 있던 브리더 타키는 계속해서 달리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 도망을 포기하고 주변의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는데요. 그런 타키의 옆을 곰이 쏜살같이 지나쳤고 어둠 속에서 젠장하고 소리치는 카와히라의 고함이 들려왔죠. 곰은 끈질기게 최연소자인 카와히라만을 쫓았고 단발마의 비명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만난 타케스에와 타키는 고함을 지르며 다른 부원들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합류한 것은 니시이뿐이었죠. 선배, 쿠로기랑 카와히라 못 보셨어요? 쿠로기는 나도 모르겠어. 카와히라는 젠장. 불곰에게 공격당해 다리를 절며 도망치는 카와히라를 어둠 속에서 목격했던 타케스에는 기적이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타케스에, 타키, 니시이 세 사람은 도토리 대학의 캠프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이미 곰 소식을 듣고 대피를 마친 상태였는데요. 텅 빈 캠프에 허탈감을 느낀 부원 3명은 그곳에서 도토리 대학이 후발주자를 위해 남겨둔 신발과 옷가지를 챙겨 암벽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죠. 이 과정에서 부원들은 코로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를 찾았지만 단 한 번 희미한 대답이 들려왔을 뿐 코로기에 합류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5시 30분 곰이 쫓아왔다. 카와히라는 당한 것 같다. 나도 곰에게 당할 것 같아 옆에 소나무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절벽 위에 있었고 나는 절벽 아래 중간 지점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타케스의 선배가 도토리 대학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쪽의 상황은 전혀 모르겠다. 곰이 내는 소리만 들린다. 한편 도망치는 과정에서 일행과 멀리 떨어진 코로기는 곰의 다음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쪽에서 도토리 대학의 캠프를 발견하고 하산하던 코로기는 20m 앞에서 불곰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절벽을 타고 올라오는 불곰을 보고 깜짝 놀란 코로기는 곰의 코를 겨냥해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돌에 맞은 곰은 뒤로 살짝 물러나 코로기를 노려보았죠. 잡아먹힐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코로기는 거의 구르듯이 절벽을 내려가 도토리 대학이 설치해두었던 텐트 안으로 도망쳤고 침낭 안에 들어가 메모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도토리 대학 반도 포결부의 신고로 구조대가 오기를 기도하며 잠을 청한다. 다음날 오전 4시 근처 암벽 위에 다른 부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코로기는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27일 오전 4시에 눈을 떴다. 밖의 상황이 궁금하지만 무서워서 8시까지 텐트 안에서 머무르려 한다. 텐트 안을 둘러보니 코펠이 있어 안을 보니 밥이 있었다. 다행이다. 이제 5시 20분이다. 아직 곰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다시 침낭 속에 웅크리고 있다. 빨리 하카타에 돌아가고 싶어. 오후 7시 공포에 떨던 코로기는 주먹밥을 만들어 챙긴 후 텐트 안에 남아있던 셔츠와 양말을 입고 텐트 밖으로 나가려 시도했죠. 그러나 5m 위에서 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코로기는 어쩔 수 없이 텐트로 복귀하게 됩니다. 8시경 코로기는 다시 한 번 더 텐트 지퍼를 열고 하산을 시도하는데요. 그리고 언제 구조대가 오는 걸까?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렵다. 안개가 다시 짙어지고 있다. 이 메모를 마지막으로 코로기는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못했죠. 같은 날 새벽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3명의 부원들은 해가 뜨자마자 코로기와 카와히라를 찾아 나섰습니다. 자욱한 안개로 시야가 5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리더인 타케스에가 선두에 선 상태로 오전 8시까지 수색이 이어졌지만 코로기와 카와히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때 안개를 뚫고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었던 갈색의 형체 불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기에 이 시점에서 불곰과 맨 앞에 선 타케스의 사이의 거리는 3m도 되지 않았는데요.
곰은 맹렬하게 반도 포겔부의 리더에게 달려들었고 타케스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죠. 곰이 타케스에를 공격하는 사이 간신히 도망치는 데 성공한 타키와 니시이는 발목이 꺾이고 살갗이 까지는 것도 모른 채 미친 듯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후 1시 댐 공사 현장에 도착한 둘은 지나가는 자동차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재소로 이동했는데요. 오후 6시 나카사츠나의 주재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조리 털어놓았죠. 끔찍한 경위를 전해들은 주재소는 즉각적으로 곰 사냥꾼 10명과 구조대를 수배해 다음날 카무이에쿠 우치카 우시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의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능숙하게 이잡듯 산을 뒤졌고 타케스의 코로기, 카와히라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세 사람의 상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죠. 신체 이곳저곳이 곰에 의해 손상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이들의 사인은 경추 골절 및 경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곰들은 사냥감이 넘어지면 엉덩이와 항문 쪽을 물어뜯는다니까. 앞발로 목이나 허리를 꾹 하고 누르면서 말이야. 안타깝게도 기상 상태가 더욱 악화된 탓에 세 사람을 수습하여 후쿠오카로 옮길 수가 없었는데요. 구조대는 현지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6월만을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죠. 남은 것은 분노에 찬 10명의 곰 사냥꾼 차례였습니다. 7월 29일 안개 속에서 불곰을 발견한 사냥꾼은 녀석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2에서 3m 정도의 크기에 130kg밖에 나가지 않은 작은 암컷이었음에도 무려 20발 이상의 총알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하죠. 교미를 한 적이 없는 암컷 곰이네. 사람에게 달려드는 곰은 보통 이런 녀석이지. 일반적으로 곰은 2살에 출산을 하나 사살된 4살가량의 곰에게서 교미 흔적이 없는 것을 본 사냥꾼들은 다시 한번 조상들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이들은 즉각 곰의 배를 갈라 소화기관 내부를 살펴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곰의 내장 안에서는 피해자의 그 어떠한 신체도 발견되지 않았죠. 즉, 이 작은 곰은 사냥이 아닌 단순한 놀이 혹은 영역을 지키려는 보호 행위만으로 5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를 장난감 다루던 농락하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곰 사냥꾼은 관습대로 이 흉폭한 불곰을 곰고기로 만들었고 남은 가죽은 박제로 만들었는데요. 약 3년 전부터 곰에 의한 습격 사건이 종종 발생했던 히다카 산맥에서 이후 비슷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죠. 이를 통해 그동안의 습격 또한 해당 개체의 소행이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1970년 7월 26일 메무로 타케로부터 종주 중 불곰에게 죽임당한 타케스의 카즈토시, 쿠로기 모리오, 가와하라 요시타카 3인 여기에 잠들다. 1971년 7월 27일 후쿠오카 대학 체육회 반더 포겔부. 1년 후 현지에 세워진 위령비는 아직까지도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